코로나19 여파로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원룸촌과 식당 등 대학가 주변 상권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대면 수업이 재개되길 바라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가 일부 낮아진 뒤 거리의 모습은 이전보다 활기를 찾았지만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가 비대면 예배 지침을 지키지 않거나 현장 점검을 방해하자 경기도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이 늘어나면서 아이스팩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아이스팩의 재활용 방안을 포천시 의회 손세화 의장으로부터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학들의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면서 대학가 주변 상권은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학생들만 기다리던 상인들은 대면 수업이 재개되길 바라면서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우 기자입니다. 포천의 한 대학교 2학기 수업이 개강했지만 캠퍼스는 텅 비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마치 방학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편의점은 문을 닫았고 카페는 간간히 찾아오는 한두 명의 손님이 전부입니다. 교내 식당도 대부분 불이 꺼졌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식당도 교직원 외에는 찾는 손님이 없습니다. 원래 코로나 전에는 한 2,500명 오는데 지금은 학생은 거의 10명? 교직원만 한 50명 오고 있죠. 인원을 내부적으로는 줄이죠. 직원들을 많이 계약 완료시키고 인건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대학가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로 분배해야 할 원룸천은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임대 문의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등교 수업 중단으로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특히 이곳 원룸천은 외국인 학생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방들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사정이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저희들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또 방을 비워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임대하기도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고통스럽죠. 원룸촌 가게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없다 보니 문을 잠시 닫거나 아예 폐업한 가게도 있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가게들도 손님이 없어 파리만 날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루에 한 3, 40판 팔던 그런 피자를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10판 정도 나가는 것도 힘든 상태고요. 임대료 내는 것도 버겁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지금 딴 일을 좀 찾아보려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대학 상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 15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가 일부 낮아진 뒤 맞은 첫 저녁이었는데요. 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도심은 이전보다 활기를 찾으면서 소상공인들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다시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내린 시간 부천역 일대. 프랜차이즈 카페에 다시금 손님들이 자리했고 PC방은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되면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간만에 약속을 잡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다가 이제 밖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 수 있는지 조금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수도권에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 낮아지면서 강화된 방역 조치가 2주 만에 일부 해제됐습니다. 일단 한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홀 매장이 금지되고 이런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또 2단계로 하향됐을 때 사람들이 더 또 돌아다니잖아요. 홀도 많이 사용하고 술집도 많이 가고. 그럼 또 이제
또 심해져서 상향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있고. 송내역 일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은 일찌감치 식당 외부에 마련된 좌석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한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부천의 한 중심가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다소 완화되면서 평일 저녁이지만 지역 상권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일단 자유롭게 영업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언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지 모르는 만큼 노심초사입니다. 단계가 완화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좋은 일이고요. 또 여기보다 또 좀 시간이 또 흐름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그래야 대한 걱정도 또 사실은 더 앞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편이고. 반면 시민들은 여전히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가 낮아져 걱정입니다. 불편하죠, 아직은. 아니, 아직까지 다 적용된 게 아니라서. 그저 아직 100명대 이러다가 확진자 나온다고 하니까 불안하긴 한데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건지 사실 좀 그래요. 한층 완화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는 일단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7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또다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 단계 격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상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경기도가 지난 14일 일부 교회의 반사회적 위법과 일탈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도내 대다수 교회는 방역 조치에 협조했지만 일부 교회는 비대면 예배 지침 등을 지키지 않거나 현장 점검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관련자를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네, 요즘 택배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여기에 코로나19로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께 오는 아이스팩이 대부분 재사용되지가 않아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포천에서는 이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포천시 의회 손세화 의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아이스팩이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거나 내용물을 변기나 싱크대로 흘려보내서 수질 오염까지 유발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시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팩이 온라인을 이용한 신선식품의 구매가 늘어나면서 사용량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스팩 재사용이란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을 행정복지센터와 읍면동에서 수거하고 또 살균 소독한 후에 수요 업체에 공급해서 사회적 비용과 쓰레기 배출량을 절감하고 아이스팩 수거 시 중량에 따라 인센티브로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재활용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며칠 전에 남양주시에 다녀왔습니다. 예. 읍면동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만들어서 10일과 25일 월 2회에 걸쳐 수거한 다음에 물세척과 살균을 통해 필요로 하는 업체에 배송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16개 읍면동에서 수요 조사를 했더니 26개 업체에서 아이스팩 연간 수요량이 49,740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1,787만 원의 예산으로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만들고, 그러니까 수거부터 소독하고 또 배송에 걸쳐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까지 해서 1,787만 원으로 그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제작비 20개 640만 원을 재배하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사회적 비용과 쓰레기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속 가능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포천시에는 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측면에서 보면 포천 시민 여러분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아이스팩 재사용은 포천 시민 한 분께서 아이스팩 재활용에 대한 건의를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됐는데 맘카페에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대한 내용이 공유되었고요. 포천 엄마들이 좋은 정책이라면서 환호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는 정육점에도 갖다 주시고 또 마트에도 갖다 준 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아이스팩의 주성분인 미세 플라스틱이 500년이 흘러도 썩지 않다 보니까 아이스팩을 필요한 곳에 쓴다고 하니 또 북극곰 살리기에 작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아이스팩을 모아뒀다가 포천시에서 아이스팩 재사용이 실행되면 그때 수거에 협조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 또 수거된 아이스팩의 공급 측면에서 봐도 긍정적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해 봤더니 포천시 관내 식품 제조업체는 340개, 그리고 정육 전문 200개, 큰 마트 한 30개 정도 됐습니다. 포천시 특성상 또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도 많은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곳에도 공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쓰레기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안들이 빨리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포천시에서 행동력 하나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벌써 공문이 발송이 돼서 읍면동별로 대형마트 및 식품업체 등 현재 아이스팩 수요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읍면동에서 아이스팩 수거와 보관하는 담당자도 지정해야 될 것이고요.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한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소독 및 배송 업체를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도 논의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포천시 친환경 정책과에서 좀 일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일해 주시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아이스팩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 중에 하나인 감면 소식이 간절한 요즘인데요. 지역 곳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연천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1년간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주택 피해 48세대, 소상공인 23세대인데요. 9월분 감면 금액은 251만 1,160원으로 1년간 총 3천만 원의 감면이 예상됩니다. 군은 천재지변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고통 분담 조치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재난 피해 수준에 맞춰 감경하기 위해 최대 60%까지 인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데요. 지난 4월 기준 임대료 지원액이 9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앞으로도 시는 코로나19 재난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임대료 인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경기도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자기 측정 의무를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측정 의무 횟수를 50% 감면받게 됐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기업체는 최대 수천만 원까지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의 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환경 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 달성에 이목이 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14일 오후 2시쯤 양주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해 6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67살 A씨가 매몰됐다가 구조됐으며 가슴과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